예, 안녕하세요. 주식 잘하는 형 TV의 박우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도 이제 7월 달이 됐는데 7월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7월 시장 지수 및 섹터 전망을 간략하게 제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인데요. 저의 예상은 있긴 있고요. 저의 예상은 현재 7월 초 기준으로 일정 부분 추가적인 비추세 행보장이 이어지다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상승턴을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 기본적인 전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외국인 선물 수급과 거기에 따르는 미결제 약정, 그리고 어떤 내용 측면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는 또 FOMC 회의가 7월 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25bp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확률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데, 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보다도 남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내지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를 시킬 것이냐, 요게 어떤 시장의 변수가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고 기존에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큰 리스크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그 회의 때, FOMC 회의 때 나오는 어떤 추가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어떤 노이즈를 줄 수는 있겠죠. 이 정도가 좀 변수로 7월 시장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건 결국 이 외국인 선물 수급과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게 7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새벽인데, 어, 7월 13일이, 7월 13일이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도, 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좀 최근에 선물 수급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선물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동향인데요. 여기 이제 6월 중순부터 해서요. 최근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쭉 한번 보시면 6월 달은 동시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보시면 매도가 있으면 매수로 환매수를 하고, 또 매도가 있으면 매수로 환매수를 하고, 또 여기 매도가 좀 많았어요. 여기 매도가 많았는데 이 매도가 많은 부분들을 또 매수로 어느 정도 환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 매도 나온 물량만큼은 환매수가 안 됐어요, 사실. 하지만 좀 많이 됐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7월 4일과 7월 5일 날 외국인들이 연 이틀 대량 선물순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7월 3일 같은 경우는 IT하고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7월 4일과 5일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조정의 배경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다시 한번 대량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하루 기준으로 만 계약 이상이 매도나 매수가 나오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최근 6월부터 보시면 꽤 자주 큰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선물 수급에 대한 핸들링 자체가 좀 다소간에 거칠어진 측면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자, 그럼 요 선물 수급과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 보셔야 될 건 요 7월 4일과 5일 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월 27일과 28일 날 여기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럼 요 6월 27일하고 28일 날 움직임을 먼저 한번 봐보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물의 30분 봉이고요. 27일과 28일 이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일하고 28일입니다. 27일 날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많았는데 지수는 어땠습니까? 그냥 좀 플랫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요 검은 선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데요. 미결제 약정이 어떻죠? 오히려 살짝 빠졌습니다. 요럴 땐 사실 큰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자,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그냥 이해를 하려고 그냥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28일이 되면 요 미결제가 쭉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날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거의 만 계약이 나왔고요. 이날은 지수가 갭상승을 했다가 바로 밑으로 하루 종일 내리꽂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 갭상승을 한 건 아마 이제 미국 시장 상승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미결제가 크게 늘면서 빠진 거죠. 자, 미결제가 는다라는 건 신규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결제가 늘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지수를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7일은 사실 큰 리스크가 아니었지만 28일은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 보시면 그 다음 거래일에서 미결작정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은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28일날 여기서부터 미결작정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틀 동안 이게 전부 빠져버려요.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 이틀이 이제 29일과 30일인데요. 실제로 이 29일과 30일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29, 30일이죠.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매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월 3일까지도 만기약 매수를 해줘요. 그러면서 지수가 요 위기 구간을 해소를 시키고 위아래 변동을 주다가 7월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바로 위로 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날 벌어졌던 일이 데자뷰처럼 7월 4일과 5일날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이날은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또 한 만기약가량 나왔고요. 미결제도 조금 늘었죠?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날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나오고 심지어 장중에 반등 시도도 있었죠. 마치 28일날 갭상승을 했던 것처럼 장 초반엔 반등 시도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찍어 누르고 그리고 미결작정이 또 대폭 증가를 했다. 28일가 굉장히 흡사하죠. 자, 만약에 이제 6월 27일과 28일날 발생됐던 것처럼 7월 4일과 5일의 모습도 그 모습이라면 그 다음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결작정이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해주고 지수는 위아래 변동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장 일주일 전에 벌어졌던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7월 6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서 어떤 수급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장중에 증가를 하는지 내지는 미미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결제가 빠지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즉 환매수가 들어와줘야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지수는 7월 초에 움직였던 것처럼 7월 첫 거래일이죠.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급을 떠나서 이 밑에 보시면 빨간 바와 파란 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제 가족 회원분들과 공유하는 이제 소위 이제 상승과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수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 요 6월 22일 날 요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요날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일종의 상승 신호가 잡힙니다. 기술적으로요. 실제 이때 신호가 잡히고 나서 지수 자체는 뭐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다가 한 단계 7월 초부터 바로 레벨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월 4일 장 초반에 매도 신호가 한번 떠요. 그리고 실제 요 날이죠. 장 초반에 매도 신호가 뜨면서 지금 이틀 동안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약할 수 있는 구간에 7월 4일 장 초반부터 진입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 22일부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횡보를 하다가 지수가 한번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과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제가 만든 거죠. 예, 이런 기술적인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요거를 일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1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1월 달부터 보시면 한 달 동안 지수가 상승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달 반을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상승을 해요. 그리고 가격 조정과 이제 쌍바닥을 찍는 요 기간 조정까지 해서 요게 또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수가 다시 한번 한 달을 상승을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가격 조정과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반등도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마치 이때 모습과 좀 흡사한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수는 가만 잘 살펴보시면 1개월에서 2개월 주기로 파동이 바뀌는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조정파가 시작된 요 날이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부터 지금 조정파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6월 12일이죠. 그리고 동시만기가 7월 옵션 만기가 7월 13일입니다. 요 얼추 한 달 기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자, 그렇다면 지수 자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6월 12일부터 가격 조정이 나오고 반등도 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는 요 모습 자체가 저는 이제 비추세 횡보장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저는 일정 부분 그래서 비추세 횡보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 상승턴을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요게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은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요 외국인 선물 수급과 요런 흐름에 따라 수급과 미결작적인 흐름에 따라 저는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이 정도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정 방식이라 지수 주도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 반도체 2차전지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자동차까지 더 할 수는 있는데 이 반도체는 최근 한 달간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섹터고요. 2차전지는 이제 일부 양극재 기업들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특히 코스닥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또 지수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섹터입니다. 이 두 섹터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향후에 하락 추세로 갈 것이냐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은 일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이런 쪽들 흐름이 워낙 지금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점이 어딘지 좀 가늠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2차전지 섹터가 워낙 많이 올라서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가 있지만 어떤 지수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수요단에서 좋아지고 있고 제가 기존에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AI로 인한 수요가 붙으면서 기존에 해놨던 공급단에서의 감산에 대한 부분까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길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지수가 그래서 저는 하락 추세로 좀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2차전지는 그때그때 사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을 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 특히나 지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반도체와 2차전지는 어떤 눌림 구간이 나올 때마다 봐줘야 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종목을 좀 발굴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7월 7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열립니다. 자, 이게 이제 8월 중순까지 우리가 보통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보통 7월 말경에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1분기 3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히어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엔터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자면 일부 화장품, ODM 업체들이 굉장한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이 실적이 강한 자동차, 엔터, 건설기계 이쪽도 기계 쪽도 실적이 그 당시에 또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섹터들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자동차나 엔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쌌고 실적이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치가 있는 상태고 엔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 1분기 실적에서 야 이렇게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섹터인지라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섹터죠. 그래서 이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는 자동차 엔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AI 의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좀 세게 올라간 건 이루다라는 종목이 좀 세게 올라갔고, 기존에 꾸준하게 세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제 비올 뭐 이런 종목들이 세게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피부미용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소모품단까지 이제 성장을 하는 그 한 2년에서 3년짜리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피부미용에서 유명했던 뭐 루트로닉이나 내지는 뭐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을 보셔도, 과거에 움직이는 그러한 궤적들을 보셔도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 2, 3년간 긴 호흡을 가져갈 때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호흡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종목들을 저는 이제 비올이나 뭐 내지는 뭐 이루다나, 그리고 그 뒷단에도 다시 이제 시작될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좀 좋다. 항상 우리가 눌릴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그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덴탈이나 뭐 이런 쪽인데요. 워낙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AI 의료 이쪽은 이제 AI 의료 로봇까지 해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죠. 루닛부터 시작된 요 파동 자체가 이제 AI 의료 로봇에서는 큐렉소가 지금 제일 강할 건데, 큐렉소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나 AI 의료나 어떤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맞닿아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이쪽은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피부 미용 기기 쪽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피부 미용 하면 이제 화장품은 ODM 업체들이 차별적으로 가는 게 좀 있고요. 뭐 실리콘2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도 저는 한번 봐야 된다. 이제 보톡스나 필러 이쪽도 대표적으로 지금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MS가 글로벌 MS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필러나 톡신까지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1, 2, 3월 달에 로봇을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그 당시엔 서비스용 로봇이 대세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서는 AMR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요. 이게 원래는 AGV라고 하는 조금은 가격이 싼 물류 로봇이 대세를 이뤘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조업 업체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사실 인력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사실 이런 틈새를 치고 들어온 산업이 로봇과 AI,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이러한 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왕 하게 되는 투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처음에 할 때 애초에 좀 좋게 하려는 그러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MR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 주자가 티로보틱스인데, 주가가 워낙 세죠. 이런 종목들은 티로보틱스나 뭐 티라요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 어떤 이제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로는,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냉랭하죠. 히토류는 항상 그 사이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토류를 가장 베이스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파생이 됐던 게 페라이트라는 테마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갈륨, 뭐 이런 뭐 중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수출을 뭐 제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쪽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히토류나 뭐 이런 쪽에서 같이 파생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러한 냉랭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광물은 2차 전지와 좀 맞닿아 있죠. 대표적인 광물이 우리가 이제 리튬이 있는데, 뭐 니켈도 포함이 될 거고요. 뭐 알루미늄도 포함이 될 거고, 결국은 이 2차 전지 산업 때문에 광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 이 광물에 대한 관심을 그룹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포스코 그룹 자체가 주가가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물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계속 종목들이 나오고 좀 강한 단기적인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광물도 히토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봐줘야 되는 섹터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쏠쏠 나오는데, 사실은 아직은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증시의 속성상,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때 재건주를 보는 건 오히려 고점을 잡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열릴 거기 때문에 이 재건 정도까지를 그 외 섹터로 한번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구조적 성장 섹터 중에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로 언급을 드릴 건, 요 그 미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뻐지기 위한 거나, 그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들을 사람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좋아지고 있죠. 이쪽은 종목들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규로 계속 종목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영상도 한번 올렸지만, 이제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도 이게 그 침을 통해서, 타액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침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이슈가 그 결과값을 좋게 보여주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니까 주가가 뭐 단기로 3배가 올라가는 현상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존 종목들도 중요한데 새로 이런 쪽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어떤 투자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7월 시장에 대한 저의 지수에 대한 뷰,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이 7월 시장 내에서 그때그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7월 시장 다들 성투하셔가지고, 누구 못지않은 수익들을 모든 분들이 내셔가지고 기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